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오늘은 힐스테이트 세운센트럴 여기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서 여기가 과연 청약할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투자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뒤에서 조감도 보시다시피 법적으로는 아파트긴 한데 뭔가 오피스텔하고 도생 느낌이 강하게 드는 단지이긴 합니다. 닭장처럼 굉장히 촘촘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용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정리를 보면 일단 1단지, 2단지로 나눠서 들어오게 되고요. 지하 8층부터 지상 27층. 자, 지하가 굉장히 깊죠. 1022세대인데 두 개 동으로밖에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1단지가 총 414세대 중에서 아파트가 165세대고요. 나머지는 도생으로 앞전에 분양을 다 마쳤었습니다. 그리고 2단지는 608세대 중에서 아파트가 264세대고요. 타입을 보면 다 작게 나왔는데 1단지가 41, 46, 49, 59, 2단지가 39, 42, 45, 49, 56, 59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4월 8일에 올라왔고 특별 공급 접수는 4월 18일, 1순위 접수는 4월 19일,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이 두 단지가 다른데요. 1단지가 4월 27일, 2단지가 4월 28일로 두 군데 모두 다 청약을 넣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된 시기는 23년 2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서울에 분양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투기 과열지구로 들어가고 서울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한테 100% 우선 공급되는 물량이 있습니다.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받지만 안전마진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현재 가치 그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부 다 8호 이하이기 때문에 가점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최소 필요 금액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자금 계획을 짜 드릴 건데 대략적으로 5구 타입은 5억 정도 필요하고 4구 타입은 4억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은 5년에 걸리는데 자, 입주하고 나면 3년이 지난 걸로 쳐주죠. 입주하고 나서 2년 뒤에 전매, 매매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주하고 나서 바로 전세 줄 수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긴 하지만 분양가가 비싸게 나와서 거주 의무가 따로 붙진 않아요. 나중에 전세 주는 플랜으로 가실 분들은 이것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거주 의무랑 별개로 전입 의무는 발생합니다. 중도금 대출을 실행 받으셨다고 하면 하루라도 전입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1인 미혼 가구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가능하고요. 재당첨 제한 10년에 걸리고 자금 계획을 보면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구성이 됩니다. 하지만 입주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금 계획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9억 이하까지만 나온다고 일단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와 있고요. 9억 초과하는 타입도 자체 보증으로 중도금 대출 해줄지는 나중에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분양 문의는 이쪽으로 연락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모델하우스 번호입니다. 그리고 중도금 이자는 후불제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자, 1단지부터 주택형을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고 최저가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최고가 기준은 6억 5천부터 9억 9천, 10억 5천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내가 어느 층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자금 계획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최고가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 필수적으로 발코니 확장비랑 시스템 에어컨을 더하셔서 총 분양가를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산정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발코니 확장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고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도 무상으로 전부 다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에서 시스템 에어컨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처음 봤는데 여기가 법적으로 아파트긴 하지만 거의 오피스텔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 물량하고 일반 공급 물량은 이렇게 배정이 되고 아쉽게도 일반 공급 추첨제로 모집하는 물량은 아예 없습니다. 자, 2단지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주택형이 있고요. 평당 분양가는 비슷한 수준에서 나왔습니다. 자, 발코니 확장비도 이렇게 나왔고 시스템 에어컨도 무상으로 전부 다 제공이 되고요. 총 분양가를 산정해 보면 6억 2천부터 한 10억 1천만 원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4구 D타입까지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겠죠.
9억 이하 물량에서만 특별 공급 물량이 있고 나머지는 일반 공급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추첨제 물량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요. 가점이 어느 정도 되시고 서울에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만 청약했을 때 당첨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금 계획을 세워보면 49 타입, 9억 이하 타입이죠. 그리고 59 타입은 9억 초과하는 타입. 각각 자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49 타입 분양가가 8억 5천이었죠. 계약하실 때 10% 내시고, 그리고 중도금 대출 40% 실행하시면 3억 4천 나오고요. 나머지 중도금 20%는 잔압을 하시던지 연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체를 한다고 했을 때는 입주 시까지 계약금 10%만 있으면 되고요. 연체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나머지 중도금 20%까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주 시에 은행 감정가가 9억으로 측정이 된다면, 자, 이거는 예시를 든 겁니다. 주변에 비교해 볼 만한 단지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본 결과값이에요. 잔금 대출 최대 40% 실행하면 3억 6천만 원까지 나오게 되고, 분양가에서 3억 6천 빼면은 내가 필요한 금액은 4억 9천만 원이 됩니다. 전세 시세가 5억이라고 하면, 자, 8억 5천에서 5억을 빼면 3억 5천만 원. 이 정도 금액만 있으면 전세주는 플랜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금액이 있죠. 뭐 취득세라든지 중도금 대출이자, 그리고 추가하는 옵션 비용, 대략적으로 8%로 잡으면 한 6,8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전세 준다고 했을 때 3억 5천만 원 더하기 7천만 원 하면 최소 필요한 금액은 4억 2천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59 타입 보겠습니다. 9억이 넘어서 중도금 대출이 전혀 안 되고요. 분양가 10억 6천으로 보면 계약금 계약하실 때 10%, 1억 6백만 원 필요하고, 중도금 대출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중도금 60%가 전부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2회 정도는 연체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입주 시까지 필요한 자금은 연체가 된다고 하면 5억 3천, 연체가 안 된다 그러면 7억 4천 2백이 필요하게 됩니다. 입주 시 은행 감정가가 11억으로 측정이 된다면 잔금 대출은 최대 40%, 9억이 초과하는 2억에 대해서는 20%, 그러면 3억 6천에서 4천만 원 더하면 3억 8천이 아니라 4억이겠네요. 대출은 최대 4억까지 나오게 되고, 자, 그럼 필요한 자금은 6억 6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를 준다고 했을 때 전세 시세가 한 6억 5천으로 예상이 된다면 필요한 금액은 4억 1천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필요한 금액이 있겠죠. 추가로 필요한 금액 계산해 보면 8,5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입주해서 전세를 준다고 했을 때 최소 필요 금액은 그러면 59 타입의 경우는 5억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청약하실 분들은 일단 최소한 4억에서 5억 정도는 갖고 계셔야지 입주하고 나서 자금 계획을 완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입주 시점에 15억이 초과하게 된다면 잔금 대출은 하나도 나오지 않게 되고요. 자, 입지 환경을 보게 되면 강북에 위치를 하고요. 남산타워 위쪽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을 GBD라고 하죠. 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거 환경은 쾌적하지 않지만 여기가 대부분 다 재정비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확실히 새롭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위치는 종로 3가역하고 을지로 3가역 중간에 들어오고요. 청계천을 끼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용적률이 높게 나온 건 그렇다 치는데 분양가 자체가 비싸게 나와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점 커트라인은 낮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마진이 많이 깔려있진 않지만 그래도 주변에 일자리가 워낙 좋은 입지이고 앞으로 미래 가치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서울 내에서 내 집 마련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적극적으로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가점이 높으신 고가점자분들은 여기는 패스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앞서서 보셨다시피 여기는 아파트라고는 하지만 아파트로 보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용적률도 굉장히 높고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보다는 미래의 가치를 두고 청약하실 분들, 가점이 높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 적극적으로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단지 배치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단지, 2단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1022세대로 나와 있고요. 한 3분의 1 정도의 세대는 남향으로 빠지고 또 3분의 1은 서향, 3분의 1은 북향으로 빠지게 됩니다. 북향으로 빠질 경우에는 향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청계천 뷰가 보일 것 같고요. 남향으로 빠지시는 분들은 공원 뷰가 보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면도를 보면요. 1단지 같은 경우는 41A 타입 24세대 모집하고 여기는 서양으로 빠지네요.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인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작은 타입들은 인기가 많이 없어요. 다음으로 46C 타입 48세대 모집하고 여기는 남향으로 빠져 있습니다. 방 하나에 거실 하나, 드레스룸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49F 타입 23세대 북향으로 나오고 여기는 방 두 개에 거실 큰 거 하나 있네요. 화장실은 하나만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다음으로 59A 타입 23세대 모집하고 자, 여기부터는 평면도가 괜찮아집니다. 방 3개에 화장실 2개인 포베이 판상형 마통풍 되는 구조로 나와 있고요. 59 타입부터는 평면도가 좋기 때문에 인기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쉽게도 향은 북향으로 빠져 있고요. 그리고 59 B타입 23세대 모집하고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북향으로 나와 있네요. 서향으로는 침실 2, 침실 3에 해가 들어올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방 3개, 화장실 2개인 많은 분들이 선호하지는 않는 평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9 C타입 같은 경우는 24세대 모집하고요. 여기는 남향과 서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방 3개에 화장실 2개, 투베이 타워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2단지로 넘어가서 가장 작은 타입 39A 타입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서양, 침실 하나, 화장실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42A 타입 24세대 모집하고 남향으로 빠지고 평면은 방 하나, 화장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5B 타입 77세대 모집하고요. 북향하고 서향으로 나와 있고 마찬가지로 침실 하나,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 그리고 드레스룸은 상당히 널찍하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9A 타입 24세대 모집하고 여기 같은 경우도 남향으로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9 타입부터 방 2개로 늘어나고요. 화장실은 하나예요. 49B 타입 24세대 모집하고 방 2개, 화장실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향은 서향으로 빠지게 되고요. 49C 타입 42세대 모집하고 여기는 북향입니다. 방 2개, 화장실 하나로 구성이 되고요. 49D 타입 4세대 모집하고 여기 같은 경우도 북향으로 빠집니다. 일부 향은 서향으로 해가 들어올 것 같고요. 자, 56A 타입 9세대 모집을 하고요. 여기는 방 3개에 화장실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북향으로 빠지고요. 59A 타입 24세대 모집하고 투베이 타워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향으로 해가 들어오고요. 방 3개에 화장실 2개인 것이 특징입니다. 자, 59부터는 방 3개에 화장실 2개였죠. 59 B타입은 17세대 모집하고 여기는 북향으로 빠집니다. 북향으로 빠지고 방 3개에 화장실 2개인 평면으로 구성이 되고요. 마지막 59 C타입은 15세대, 마찬가지로 북향, 방 3개에 화장실 2개, 투베이 타워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에 대해서 봤고요. 아파트라고 써있지만 아파트라고 부르기 애매한 단지였습니다. 그래도 1군 브랜드인 힐스테이트가 들어가고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GBD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분양가가 다소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청약통장 가점 수준에 따라서 이곳에 청약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